경북 지역을 덮친 산불로 죽어가는 소나무에 재선충까지 덮쳤습니다. 방제 예산과 장비도 부족한데 벌목으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42개 시군구에서 90만 그루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됐습니다. 경북에서만 73만 그루가 피해를 봤는데 이유를 살펴봅니다. 영주댐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 예고한 영주시가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자연을 해치지 않는 명확한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는 해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 여성클럽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금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경북 지역에서만 소나무 140만 그루가 말라 죽었다는 소식 지난 월요일에 전해드렸는데요. 경북 지역을 덮친 산불 피해를 입은 숲에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곤충이 몰리고 있어 재선충병 확산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산과 장비도 부족하고 설령 갖추고 있다 해도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쉽게 손에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의 한 동산. 지난해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이곳에 소나무를 모두 뽑고 다른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위쪽을 보면 누렇게 죽어가는 소나무가 드문드문 보입니다. 산주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동의가 지연되며 방제 작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자 소나무가 속수무책 병에 걸린 겁니다. 안동시의 소나무 재선충 특별방제구역은 9,800헥타르, 축구장 6,800여 개 되는 면적으로 확산세가 심각한데 지난 봄 경북 산불로 인해 확산에 속도가 붙는 형국입니다. 소나무가 죽어가면서 내뿜는 특유의 향에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곤충이 반응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건강한 나무보다는 조금 약한 나무를 택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약해진 나무 피해목에 대해서는 빨리 벌채해서 제거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에 서식처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안동시가 방제 작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완전히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동시는 산주인의 동의를 얻고 벌채나 수종 전환을 해야 하는데 타지에 사는 산주들과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송이농가와 양봉농가의 반발도 커 방제 사업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동의를 받았더라도 벌목을 한 번에 했을 때 산사태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이게 많이 하면 좋겠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갑자기 많은 양의 나무를 베게 되면은 이제 사후 관리도 조금 어렵고 이제 산림청에서는 소나무 자체에서 이제 밀도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계획량이 좀 발생 대비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늘려가려.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안동 내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이 완료된 범위는 방제구역 30분의 1도 안 되는 300헥타르, 안동시가 편성한 예산도 156억 원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 재선충이 기승을 부리고 산불로 인해 매개곤충이 더 몰리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산사태 위험이라는 2차 피해 우려로 소나무 재선충병을 뿌리 뽑긴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선충이 나무 안으로 들어가 빠르게 퍼지면서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병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방제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특히 경북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빛이어야 할 소나무 숲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소나무가 말라 죽는 재선충병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선충이 소나무 내부로 침투해 빠르게 퍼지면서 수목 전체를 고사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42개 시군 구에서 90만 그루가 제선충병에 감염됐는데 경북에서만 73만 그루가 피해를 봤습니다. 전국 산림 중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 수준. 하지만 경북은 그보다 훨씬 높은 34%에 달합니다. 소나무가 한 지역에 집중된 산림 구조는 제선충병이 한 그루만 감염돼도 주변으로 급속히 번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소나무 인분 구성이 비율이 상당히 높고 단순림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소나무 제선충병이 한번 발생하면 쉽게 대량으로 확산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가 경북 산림에 모두 서식하고 있다는 점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솔수염 하늘소, 그리고 북부, 중부 지역에 분포하는 북방수염 하늘소 두 종이 있는데 경상북도에는 이 매개충 두 종류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솔수염 하늘소에 의해서도 피해를 받고 북방수염 하늘소에 의해서도 피해를 받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제선충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제선충병에 취약한 소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숲을 바꾸는 수종 전환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인 만큼 제선충병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주댐을 찾는 일부 낚시꾼들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며 다음 달부터 영주호가 다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영주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해하지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제도 마련을 통해 주민과 낚시인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낚시 금지구역 재지정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영주호.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낚시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낚시꾼들의 잘못으로 끊임없는 민원을 유발해온 도로변의 위험한 텐트 숙박과 장기 주차, 쓰레기 투기 등은 여전합니다. 소비의 마음대로 깔리는 거고 대변 어디는 안 보이면 하겠지. 여기 낚시 금지 구역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들 5시에 퇴근하면 술만 있다 차려놓고 들어가고 아침 되면 나오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에 대한 사람들의 공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규제 마련과 함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좀 귀찮아가지고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자중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우리가 앞으로 더 즐길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깨끗하게 그 질서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즐기는 게 안 좋겠나. 불법 행위 없이 건전하게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낚시인들의 수요라든가 아니면 영주댐에 대한 관심도를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영주시가 이들을 좀 유도하되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는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용료를 포함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낚시인을 위한 환경 조성을 약속했고 이에 대해 낚시협회에서도 낚시구역 확대와 편의시설 조성 등을 담은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해수부도 최근 발표한 제3차 낚시진흥 기본계획안에 낚시 통제구역 관리와 쓰레기 등의 민원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는 등 낚시인을 위한 기반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법령이나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영주댐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예고한 영주시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자연을 해치지 않는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는 해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국의 낚시단체들이 영주댐 낚시금지 반대 운동에 나서는 등 낚시 인구 800만 시대에 더 이상 지자체 차원의 사안으로만은 볼 수 없는 상황. 주민의 생활터전을 지키며 낚시를 진흥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함께 일부 낚시인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금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기관이 있는데요. 대구 수성 여성클럽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물론 직업 상담부터 교육,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인터뷰에서 라희용 수성 여성클럽 관장을 만났습니다. 수성여성클럽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친화도시 전담 허브 기관입니다. 2012년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현재 1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단순히 여성을 위한 도시를 넘어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함께 배려하는 도시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돌봄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06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성구는 전국 최초로 대통령상 2회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여기에 수성여성클럽의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성여성클럽은 여성친화도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성구가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캐릭터인 뚜비 굿즈를 제작하는 뚜비 공작소를 운영 중입니다. 패브릭에 관심 있는 수성구 지역의 여성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제품을 만들어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브릭으로 만든 뚜비 키링은 KC 인증을 받아서 공식적인 몰에 입점을 하고 있고요. 뚜비 파우치나 인형 등은 귀여운 캐릭터 제품으로 플리마켓 현장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행복수성 마을 만들기 사업은 여성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돌보는 다양한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신규 마을 공동체는 중국 결혼 이민 여성들이 자국의 음식을 만들어 이웃 주민들과 나누는 범물 이동 하운 이웃 마을 공동체와 그리고 고산 1동에 위치한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에 두꺼비 구조 활동을 하는 뚜비또바 마을 공동체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수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혹은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 세일센터를 통해 약 2,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계신데요. 개인에게 맞는 직업 진로 상담이나 심리 상담, 그리고 희망하는 직종이나 조건에 맞는 취업 상담,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우는 직업교육 훈련, 그리고 여성이 채용될 때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세일 인턴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창업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화도시 수성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예 교육을 받고 그리고 뚜비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험을 하고 싶으시거나 지역을 돌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수성여성클럽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창업을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희망하시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저희 수성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시가 17일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신 플라스틱과 309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일신 플라스틱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에 약 14,000제곱미터 규모의 자동차 부품 신규 공장을 짓습니다. 1971년에 설립된 일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소재 자동차 내외장재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으로 다음 달 공장 착공에 들어가 2026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신규 공장 건립으로 약 7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